많지는 않습니다. 점수를 딸 수 있는 단원입니다. 순열과 조합.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하고 순열과 조합은 점수를 따야 돼. 내용이 어렵지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길이가 한번 펴시고, 네, 몸통 들고 집중해서 도로망을 한번 봅시다. 그냥 여러분이 부통장관이 됐다 생각하고 도로이랑 계획 오는지 시장이 됐다 생각하고 한번 도로망에서의 방법이 있어. 동시에 갈 수 없는 길 합의 법칙. 동시에 가거나 이어져 있는 길.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은 합의 법칙. 또는으로 연결되는 건 무조건 합의 법칙이고요. 그리고로 연결되는 것은 보의 법칙이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확인 문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 경로가 있노? 집에서 학교까지 바로 가는 2가지와 편의점을 거쳐서 가는 3 곱하기 3 9가지 11가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그냥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네. 자,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대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 P, B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를 출발해서 같은 길을 2번 지나지 않고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2번 지나지 않고 B까지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P 갔다가 다시 P 갔다가 다시 A 가겠죠. 뭐 이런 경로의 수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A에서 P까지 갔는데 몇 가지죠? 4가지. P에서 B까지 갔는데 몇 가지죠? 3가지.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 돌아갈 때 뭐죠? 네. 여기서 B에서 P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일까요? 2가지죠. 뭐 때문에? 여기는 같은 길은 2번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2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P에서 A까지 가는 거는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8, 9, 72 이렇게 되겠죠. 와,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게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14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아무리 복잡하 가야 뭐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 A, B, C, D 얘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A 도시에서 출발해서 D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 자, 이제 경로를 한번 봅시다.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갈 수도 있고 또는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고 또는 A에서 D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는 어렵지 않은 게 A에서 B를 거치는 방법 2가지 그리고 3가지 경유할 때 2가지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보기 법칙이 적용됩니다. A에서 C 3 곱하기 3 네, 9 그 다음에 한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하면 됩니다. 6 더하기 9 더하기 1 네, 16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와우. 야, 오늘 집중력 좋습니다. 난이도가 쉬운데 집중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부담스러워하네요. 다들.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챙겨봅시다.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자, 1149번 보면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C 지점과 D 지점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추가해서 뭐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로가 60가지가 되도록 할 때라고 있는데 여기서 요 멘트 있죠. 요건 좀 구체적으로 줬어요. 구체적으로 줬는데 뒤쪽에 B 난이도나 C 난이도 문제 보면 이런 거 나와요. 가장 적게 연결해서 60개 60개의 경우가 나와요. 가장 적은 길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다 연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한 개를 더 연결한다고 봐요. 그럼 몇 개가 더 늘어난 거죠?
3 곱하기 1이 3 곱하기 2가 된 거잖아요. 3개 더 늘어났어요. 여기다 더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3이 3 곱하기 4가 됐어요. 3개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얘를 연결해버리면 몇 개가 더 늘어났을까요? 3 곱하기 3과 3 곱하기 1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새로 생긴 거죠. 2개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니까 무조건 여기 연결해주면 경우의 수가 많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난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최소로 건설을 해서 길을 건설을 해서 많은 경로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교통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경로를 많이 하면 교통이 분산되는 거야. 복차가. 그지? 꼭 그렇지는 않겠죠. 또 어차피 여기서 편하게 가다가 여기서 또 막 막히겠죠.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몇 개의 길을 연결하겠습니다. 몇 개? N개. 주로 자연수는 변수 x보다는 n을 쓰죠. 자연수가 그 변수만 모양만 딱 봐도 얘는 자연수다, 소수라든가 분수 안 된다는 걸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n개가 있다라고 해놓고 육식을 어떻게 하면 예수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 첫 번째 어떤 경로였죠? A에서 C 거쳤다가 B 가는 경로. 몇 가지죠? 3 곱하기 2. 세 가지가 있고. 두 번째, A에서 D 거쳤다가 B 가는 경로가 있겠죠. 몇 개죠? 3 곱하기 2, 6개가, 3 곱하기 3이네요. 3 곱하기 3, 9개가 있습니다. 지금 3개, 3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N개의 영향을 받는 세 번째. A에서 C 거쳤다가 D 거쳤다가 B로 가는 경우가 몇 개 있을까? 첫 번째 몇 개? 3개. C에서 D는 N개. D에서 B는 3개. 그러니까 얘는 9N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A에서 D 거쳤다가 C 거쳤다가 B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A에서 D 거치는 게 3개, N개, 1개, 그럼 3N개. 그래서 모든 경로의 수는 3 더하기 9 더하기 9N 더하기 3N, 즉 12 더하기 12N이 되는데 12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N이 되는데 얘가 60이 되어야 됩니다. 1 더하기 N이 뭐가 되어야 되죠? 1 더하기 N이 5가 되어야 되고 N은 4가 되면 되겠죠. 이해되죠? 네. 만약에 다른 쪽에 길을 더 만들어서 경로를 예수계의 경로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경로를 만들어야 될 거다. 예상되죠? 네. 그러니까 단지 여기에 4개를 더 넣었는데, 쪽에 4개를 더 넣었는데 기존의 경로 12개에서 5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하여튼 최소의 경로를 이용해서 최대의 어떤 경로를 만들 때 저 2개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 8번 넘어가겠습니다. 색칠하는 방법의 수. 이 또한 우리가 많이 해봤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먼저 한 영역을 정해가지고 딱 보면 뭐부터 칠하고 싶다라는 걸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한 것들이 옆으로 진행되면서 같은 색이 아닌 색으로 색칠하는 그런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이전에 쓰는 색을 제외하면서 칠하는 경우를 구하는데 이때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은 같은 색인 경우와 다른 색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인지 좀 상황을 보고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게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1150번 4개의 영역이 있고요. 4개의 영역이 있고요. 4개의 영역이 있고요. 그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르게 색칠을 하려고 해요. 뭐부터 칠할까요? 칠하는 순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뭐부터 칠할까? A, 그 다음에 뭐 칠할까? B, 그 다음에 C, D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칠을 하려고 5가지 색을 딱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딱 색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게 무슨 색을 칠할까 딱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슨 색을 칠할까?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5가지. 5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빨간색을 칠했다 치면 이제 이건 더 이상 사용 못하는 거죠? 네, 내려놓고. 그럼 B에는 다른 색이니까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죠? 4가지. 이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어떤 걸 칠할까?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칠합니다. 4가지. 그럼 C는 A하고 B하고 달라야 되고 칠한 걸 보이고 나면 3개 남았잖아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칠하고 D는 A하고 C하고만 다르니까 2가지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이런 거예요. 정말 쉽죠. 네, 5, 4, 20에 6 하니까 120. 잠깐만. 중복생 가능한. 중분이 가능하다고 했네. 걸리면 안 돼요. 중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6일까지는 맞아요. C까지는 3개예요. 자, A에서 B, C. 중분이 가능하겠네요.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3가지입니다. 다시 그 누가 다시. 그러면 여기는 뭐야? 요 A하고 C하고 인접한 3개 중에서 하나를 그거 빼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칠했던 거 또 칠해도 된다는 거죠. B하고 D를 같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가지가 됩니다. 네, 여기가 9고요. 여기가 20입니다. 180 되겠죠.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도 누가 봐도 A를 먼저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하고 하면 D는 P하고 같아도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게.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부터 칠할까? 자, 여기 보면 그림과 같이 가나다라 우리 5개 영역을 해서 4개의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해요. 4개의 색을 어디부터 칠할까? 누가 봐도 마부터 먼저 칠하고 싶지 않나? 마부터 먼저 칠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가부터 한번 돌아보자고. 나, 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풀이 방법이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따져가면서 한번 보죠. 그럼 여기에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죠? 4가지. 4개 있으니까. 그럼 가는 마하고는 달라야 되니까 이미 칠한 거하고 달라야 되니까 3가지. 나는 얘하고 달라야 되니까 2가지. 다는 가하고 같아도 되는데 나하고 마하고는 달라야 되니까 또 2가지. 그럼 나는 몇 가지지? 나는 몇 가지지? 일단 나는 얘하고 달라야 되잖아. 근데 얘하고도 달라야 되잖아. 이 3개하고 달라야 되니까 1가지일까? 얘가 지금 1가지일 수도 있고 또는 2가지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1가지일 수도 있고 2가지일 수 있는 것은 가하고 다가 색이 다르면 1가지고 색이 같으면 2가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의 어떤 벽에 부딪힌 이유를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두 개로 분기를 해서 첫 번째 가와 다가 같은 색일 때 이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와 다가 다른 색일 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서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그럼 가하고 다하고 같은 색이다 했으니까 그럼 이것부터 먼저 칠하자고. 가하고 다를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마 칠하고 그 다음에 나 칠하고 그 다음에 라 칠해보자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면 가하고 다 아직은 아무도 안 칠했으니까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네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색이 네 가지 있으니까. 그러면 마는 가, 다와는 달라야 되니까 세 가지고요. 나는 몇 가지죠? 2위 이쪽 같고 이쪽은 다른 색이니까 이쪽은 다른 색이니까 이 두 개와 다르면 색이 두 개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두 가지고 얘가 두 가지입니다.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납득되세요? 네. 그 다음에 가와 다가 다른 색일 때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냐면은 이런 순서로 가죠. 가하고 그 다음에 다하고 그 다음에 마, 나, 라 이렇게 가서 다른 색이라 했습니까? 가에 색칠을 하고 다에 다른 색을 칠해야 돼요. 그러면 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 다는 다른 색이니까 세 가지, 마는 가하고 다하고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그럼 나는요? 한 가지. 왜? 이거 다 다른 색이니까 여기는 오직 하나 남은 색. 한 가지. 라도 역시 한 가지. 24개. 색칠하기 전에는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즉 돌고 돌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했는데 돌고 돌아서 얘가 또 인접하는 얘하고만 고려했는데 고려하고 나니까 또 얘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유난이라고 하죠. 다시 돌아서 만나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네,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교육청 기출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네, 그림과 같이 6개의 정사각 1에서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있습니다.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6개의 정사각형에 칠하는 경우에 있어 문제가 봐도 좀 길고 지루하죠. 근데 침착하게 하나하나 상황을 표시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1과 6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별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러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성에 있는 것은 옆에 거 정해지면 자동으로 경우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해주면 구성이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우냐면 1번, 6번을 먼저 결정하고요. 같은 색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 몇 번 선택해 볼까요? 순서 2번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선택할까요? 5번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고가 좀 편합니다. 물론 2번 다음에 3번이 5번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3번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5번 생각하고 4번 생각해도 돼요. 이해되죠? 네. 5번이 1번과 같은 색이 될 수 없는 것은 1번하고 6번이 같은 색이기 때문에 같은 색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1번과 6번이 같은 색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누구 돼야 되냐면 2번, 5번부터 먼저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가야 돼요. 그리고 1번, 6번 이것처럼 1번과 6번이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분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고요. 이해되죠? 자, 이 문제는 조금 편리한 겁니다. 1번과 6번이 같은 색이다라고 정해놨으니까
요거 몇 가지요? 네 가지. 그럼 2번은 몇 가지일까요? 2번은 세 가지. 그러면 5번은 이 파란색하고도 달라야 되고 얘와 다른 어떤 2번 색과도 달라야 되니까 5번은 두 가지. 근데 3번은 2번 색과 6번 색과만 다르면 되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두 가지. 4번도 두 가지. 그래. 색 4개 가지고 요 6개의 정사각형을 외우는데 지금 이것처럼 32 곱하기 3 96 96가지 경우가 경우의 수로 나옵니다. 되겠죠? 네. 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자, 색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 자,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과 같이 그 격자 모양의 길에서 A부터 C까지의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N, D에서 D 지점에서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뭐 N이라 하자. D 지점까지. 그때 이걸 경로 수는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겁니다. 이렇게 A에서 C를 보면 A에서 C로 가는데 최단 경로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몇 개의 경로를 거쳤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의 경로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죠? 4개의 경로를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했던 것은 최단 경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최단 경로가 될 수 없었던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누구 때문에? 바로 얘 때문에. 얘는 C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상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오거나 좌측으로 가면 돌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최단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C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몇 번을 가야 돼? 3번을 가고 위로 1번을 가야 돼. 근데 얘네들이 섞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최단 경로가 돼.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면 뭐냐면 오른쪽 위 오른쪽 이게 또 4번이야. 4번만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섞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놨느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최단 경로가 또 나와요. 그때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다음 단에도 다음 단원 순열과 조합에서도 요 개념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고 한 가지야. 여기는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어.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없어.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기가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야. 1 더하기 1, 2 아니에요. 1이에요 그냥.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면 아까 요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치면 1이야. 여기 오는 경우도 이쪽 길밖에 없어. 여기도 1이야. 그럼 여기는 여기서 와도 되고 여기서 와도 되니까 두 가지야. 얘는 여기서 와도 되고 여기서 올라와도 되니까 세 가지야. 1 더하기 2. 여기는 여기서 올라와도 되고 여기서 와도 되니까 4. 1 더하기 4야. 얘가 이런 방법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우리하고 1, 2, 3, 2, 여기는 3, 6, 6가지가 있다.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세련된 방법으로 한번 볼까요? 조합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중복 조합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복 순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요. 조합 뒤쪽에 거 살짝 배우고요. 뭐 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크게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 이걸 아까 선생님 설명에서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중에 얘가 어디 갈래?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죠? 4군데. 4군데. 나머지는 얘로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우수가 3입니다.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4개의 주어진 공간 중에 얘가 들어갈 한 군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게 조합입니다. 4 콤비네이션 1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할까? 얘는 최단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죠? 2번. 위로 몇 번 가야 되죠? 2번. 그럼 얘네들을 적당히 요 안에 나열하면 되거든요. 이 4개 중에서 이 2개, 아니 이 2개를 선택해도 됩니다. 이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가 다음 단에 나온 조합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노? 오늘 다음 달에 나오는 조합을 미리 땡겨서 좀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봅시다. 얘가 2개가 어디 위치하느냐? 얘를 오른쪽 1번, 오른쪽 2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이름을 붙여줬다고 생각해봐요. 야, 오른쪽 1번, 너 어디 갈래? 라고 하면 얘가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4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자리를 딱 잡고 나면 오른쪽 2번, 너는 어디로 갈래?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오른쪽 1번이 이쪽에 갔다. 오른쪽 2번, 저는 이쪽에 갈게요.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얘가 또 되고 얘가 또 되고.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선택하는 그 4가지 각각에 대해서 3가지가 있으니까 꼭 맞죠? 그런데 얘네들한테 잠깐만,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똑같은 녀석들이야. 너희들 번호 없어. 똑같은 녀석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둘이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2가지야. 여기 1, 2가 와도 되고 2, 1이 와도 되는데 이걸 하나로 보자라는 거야. 하나로 보자라는 거야.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2로 나누면 돼. 그래서 6이 나와. 이해되겠니? 물론 이 경로의 수가 몇 개 안 되고 간단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은 아니거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한 번쯤 미리 땡겨서 생각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될까요? 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 한번 보자. 몇 개의 경로를 거쳐야 됩니까? 5개의 경로를 거칩니다.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 그러면 얘네들이 막 섞이면 되지 않습니까? 5개의 빈칸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거 하는 게 좋아요. 2개가 위치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서로 얘 1번, 2번이라고 하면 너는 어디 갈래? 하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너는 어디로 갈래? 하면 4가지. 근데 너희들 똑같은 거야. 서로 뭐 왼쪽 오른쪽 자리 바꿔도 한 가지로 보는 거야. 그래서 뭐로 나눠줘? 2.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여기서 하는 방법처럼 여기서 1. 이번에 이건 아래로 내려와야 되네요. 위에서 아래 PS Q까지 이쪽 방향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1 적고 1 적고 2, 3, 4가 될 거고요. 3, 6, 1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죠? 계산이 편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점점 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1157번을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 문제의 풀이보다는 이 최단 거리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거쳐갈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무슨 뜻이냐면 A에서 D로 가는데 D 방향으로 가는데 말이에요. 최단 거리로 가는데 B를 거쳤다가 C를 거쳤다가 D로 가는 게 최단 경로가 될까요? 안 돼요. C를 거쳤다가 B를 거쳤다가 D를 가는 게 최단 경로가 될까요? 안 돼. 안 돼.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오른쪽과 위쪽 방향으로만 가는데 B에서 C로 가려면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 있어야 되고 C에서 B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되니까 최단 경로는 없어. 그러니까 A에서 D까지 가는데 B 지점 또는 C 지점을 지나.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또는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의 수 더하고 이 경우의 수 더하고 이거와 이게 공통인 그런 경우를 뺐잖아. 근데 공통인 경우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첫 번째는 A에서 B 거쳤다가 D로 가는 경우, 두 번째는 A에서 C 거쳤다가 D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1번과 2번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첫 번째 A에서 B로 갈 때는 이거죠. 오른쪽 한 번, 위로 두 번. 자,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 중에 너 어디 갈래? 세 가지. 그러면 얘네들은 알아서 그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죠? 네. 4 곱하기 3 나누기 2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칸 있는데 위로 두 번, 오른쪽으로 두 번 있으니까 얘네들 두 개를 치워주고 빈칸을 얘네로 메우면 되고 네 개의 빈칸에 얘네들이 위치할 자리를 정해주는 거 4 곱하기 3 너희들 같은 거잖아.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6입니다. 18 나오고요. 이쪽은 마찬가지예요. 모양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지만 돌려놓으면 똑같은 모양이니까요. 역시나 세 가지고요. 6가지. 세 가지고 C에서 D까지 가는 건 몇 가지일까요? C에서 D까지 가는 것은 오른쪽 한 번, 위쪽 세 번입니다. 서로 섞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이해되죠? 안 되면 하나, 둘, 셋, 넷 있을 때 너 어디 가고 싶니? 너만 채워주면 너만 채워주면 나머지는 이걸로 다 채우면 되니까 얘가 위치할 자리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이고요. 30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되겠죠? 58번은 이름하여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 58번 지름길이죠. 최단 경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길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로죠? 최단 경로를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를 지나야 됩니다. 얘를 지나야 돼요. 이렇게 가면 2. 만약에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을 지나면 루트 2만큼만 지나면 되니까 루트 2가 2보다는 작잖아요? 얘를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러면 여기 C, 여기 D 이렇게 되면 A에서 C를 거쳤다가 D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경로 이렇게 따지면 되고요. A에서 C까지 가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4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D에서 B로 갈 때는 이렇게 가거나 두 가지 있습니다. 12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되죠? 네. 입체입니다. 59번. 네,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 풀게 되는데 여러분 2권 알아서 좀 푸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모서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되겠지요? 여기까지 A에서 C까지 갈 때 최단 거리로 가려면 3번 만에 가야 됩니다. 3번 만에 가는데 보면 이쪽 방향 한 번, 이쪽 방향 한 번, 이쪽 방향 한 번이 섞이면 됩니다. 무조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전부 다 3번 만에 가면 된다는 건데 그 3번 만에 가는 경로를 왜 그렇게 경로를 결정지었느냐면 밑변의 가로로 한 번, 밑변의 세로로 한 번, 높이로 한 번. 그럼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몇 가지? 6가지. 일단
빈칸 만들어 놓고 너 어디 갈래? 선택해. 얘가 세 가지 선택. 너 어디 갈래? 선택해. 대신 얘가 들어간 자리는 빼고 선택해야 돼. 두 가지. 야, 너는 남은 자리 들어가. 한 가지. 이렇게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데 A에서 C까지 가는데 6개면 C에서 B까지 가는데 몇 개일까요? 당연히 6개죠. 똑같은 상황인데 6 곱하기 6은 30개. 이렇게 계산되더라. 참 쉽죠. 자, 최단 경로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오늘 개념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수형도. 수형도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옆에 지금 밑에서 놓겠습니다. 자, 수형도 유형 10번이죠. 수형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고요.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어떤 경우의 수를 하는데 하나하나 직접 구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뭐 이런 어떤 계산이라는 게 이게 안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거냐? 요거 한번 봅시다. 흑백 요리사 요즘 유의하는데 요리사 이야기 하는 거죠. 4명 요리사 A, B, C, D에게 각자 자신이 요리한 요리를 한 가지 가져와서 서로 시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건 내가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만든 건 내가 늘 먹고 있는데 서로 바꿔서 내 음식은 내가 먹지 않는 방법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혹은 또 내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서로 다 나눠 보려면 몇 개의 음식을 가져와야 됩니까? 뭐 그런 것도 또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A 요리사, B 요리사, C 요리사, D 요리사. 이 사람들의 각각의 요리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합시다. 수형도라고 하는 것은 막대, 수막대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A는 A 요리를 못 먹습니다. 그럼 뭐부터 먹어볼까요? B를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B는 뭘 먹을 수 있죠? A를 먹을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뭐 남았죠? C하고 D 남았지 않습니까? C는 C 못 먹잖아요. D 먹고 C 먹고 이런 거예요. 이게 수용도예요. 한 가지. 또 다른 걸 따지려면 이제 지금 얘를 바꿀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기 A가 얘도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바꿔야 돼요. 이제 얘를 못 바꾸면 얘를 바꿉니다. 여기 B 이미 왔었고요.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C가 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A하고 D인데 D가 여기 못 올 거니까 D가 여기 오고 A가 여기 와야 되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없으니까 또 얘를 바꿔요. 얘를 D로 바꾸면 남은 게 C하고 A예요. C에 C가 못 오니까 A가 오고 여기에 C가 오면 돼요. 이렇게 A 음식을 B가 먹었다라고 봤을 때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볼까요? 이제 A 음식을 누가 먹었다? C가 먹었다고 보죠. 그럼 B 음식은 내가 먹을게. A가 먼저 나섰습니다. B가 A를 먼저 먹었다. 그러면 남은 게 뭐죠? 남은 건 B하고 D예요. D가 D 음식을 못 먹으니까 D 음식은 C가 먹고 그럼 D는 B 음식을 먹죠. 이걸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A를 또 바꾸는 거예요. B는 B 음식을 못 먹습니다. C는 이미 C 음식은 A가 먹었고 그럼 남은 건 D인데 그 다음에 남은 게 A, B야. A, B 이래도 되고 B, A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또 A가 C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되겠죠? 네. A가 D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럼 B가 A 음식을 먹고 그럼 남은 게 C하고 B니까 C가 C 못 먹으니까 얘가 B가 되고 얘가 C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B가 C 음식을 먹으면 남은 게 A, B니까 A 하나, B 하나, B 하나, A 하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총 몇 가지? 9가지. 수형도의 그림에서 4개가 서로 다르게 연결되어지는 방법은 9가지.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헷갈리면 4개 나왔어. 9가지야. 외울 수 있겠습니까? 딱 한 달만 외우세요. 그냥. 네, 외우세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지금까지 했는데 시간만 해도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적어도 2, 3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냥 2, 3분의 시간도 아끼고 시험 시간 말이죠. 시험 시간 또 이렇게 했을 때 수용도는 많이 한 개씩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한 실수도 줄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162번 문제 교육청 기출 한번 보죠. 162번 문제는 숫자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하여튼 4개가 서로 다른 걸 연결시키는 것은 9개입니다. 시험에 나가면 많이 출제되는 거였어요.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도록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이때 만이자리 숫자와 1이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부터 먼저 만듭니다. 셋, 넷, 5자리 수고 여기가 마이너리 자리 수고요. 여기가 1의 자리 수입니다. 색칠하게 하고 비슷합니다. 색칠하게 하고 비슷한데요. 색칠하게 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요 2개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3가지. 그럼 여기는요? 요거하고 달라야 되죠? 2가지. 그럼 여기는요? 요거하고만 다르면 되죠? 또 2가지. 그럼 여기는요? 2가지일까요? 1가지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럼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가 얘하고 같아서, 그지? 결국 이 자리하고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분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1,100의 자리가 같은 수일 때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딱 돌아왔는데 옆에 뭔가 또 벽이 하나 딱 있어서 얘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럼 1101의 자리부터 먼저 한번 결정을 하면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101의 자리 결정하고 난 다음에 1000의 자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결정하면 되겠죠. 1000의 자리는 몇 가지? 얘하고 같아 있으니까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고요. 여기도 역시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12가지 됩니다. 12가지 됩니다. 두 번째, 만의 자리, 1의 자리와 100의 자리가 다른 수일 때 그럼 계산한 순서는 만 자리와 100자리 먼저 잡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먼저 잡고 같은 수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잡고 10의 자리 잡고 1000의 자리 잡고 10의 자리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요게 몇 가지? 3가지. 100의 자리는 달라야 되니까 2가지.
그럼 얘하고 지금 다른 상황이니까 여기는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8가지. 이해되겠죠? 네. 이거는 형태로 문제가 진행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만 해보고 우리가 오늘 개념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뭘 해볼까요? 마지막 문제 하죠. 자, 1165번. 5명의 사람이 A, B, C, D, E 이름이 적혀 있는 모자 5개가 사람 5명이고요. A, B, C, D, E랍니다. 사람 이름이. 그리고 A, B, C, D, E 5명의 사람이 걸려있는 모자를 하나씩 쓰고 나갈 때 한 명은 자기 모자를 쓰고 나머지 4명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것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이름이 적힌 모자를 가져갈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한 사람은 자기 이름도 가져가야 돼. 4사람 서로 바꿔 가야 되고. 그럼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야. 사람이 5명 있으니까. 네가 네 거 가지고 A, B, C, D, E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그치? 자,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나머지 4사람이, 4명이 서로 모자를 바꾸어 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그렇지 기억력 좋네. 9개. 아까 했잖아. 무조건 4개가 서로 바꾸는 경우는 9가지라고. 다들 기억력 좋네. 외울 수 있네. 끝. 5 곱하기 5 45. 물론 이 문제는 그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수용도를 그려서 문제 해결하는 게 맞겠지요. 근데 4명에 대해서 딱 그것밖에 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63번은 5개인데 조금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었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일이 그려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뒤쪽 시간은 여러분이 또 풀어보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진짜 잘 되죠? 쉽죠? 네, 자신감 뿜뿜!